때는 1919년 일제 강점기 시절. 어찌 이리 늦으셨습니까? 하마터면 임종도 못 보실 뻔했습니다. 못난 애비 때문에 너까지 망국의 왕이라 비난받을 테지. 미안해. 의문의 쪽지만을 남긴 채 숨을 거두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오늘은 못하셨습니까? 소자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소자 걱정은 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놀랍게도 사망한 줄로만 알았던 고종과 전하 폐하를 한 순종.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이렸다. 당시 조선엔 전화가 개통되었는데 서울에서 인천까지 통화가 가능했다고 한다. 1년 후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던 고종이 다시금 궁으로 돌아왔다. 우리 전하 깨어서 대일본 제국의 손을 잡으셨어야지. 바람 눈에 흉측하게 생긴 아라사의 손을 잡으셔야 되겠사옵니까? 전하께서도 일본의 배려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하면 전하 깨어서 직접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전황폐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일본 제국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요. 전하께서는 이제 황제 폐하가 되시는 것이옵니다. 이 무슨 무례입니까? 500년 대대로 내려온 조선의 관습을 어찌 이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단 말이옵니까? 우리 일본이 아니었으면 지금 조선은 갈기갈기 찢겨서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을 것이런데, 뭐래요? 뭐래요? 그만! 과인이 무능하여 나라가 비록 혼란에 빠지긴 하였으나 엄연히 역사와 예가 있는 나라이다. 네, 일본의 제안은 고려해볼 터이니 그만 물러가. 앞으로 전하의 뒤를 물려받을 세자께 우선 오래도록 하늘을 봐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얼마 후 황제가 된 순종.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반강제로 한일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마음대로 왕까지 바꿔버린 것이다. 고종은 일본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태상황이 되어 홀로 덕수궁에 남겨진 채 아들과 생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태상황 폐하께서 서찰을 보내셨사옵니다. 폐하께서? 아버지, 기나긴 여름도 이제 끝이 나는 듯 하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혁명도 끝이 났다는 비보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소자를 용서하시옵소서. 결정을 내려 조선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께 망여한다. 대한제국은 결국 순종 제위 3년 만에 일본에게 통치권을 빼앗긴 채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었고, 순종은 이왕으로 강등된다. 하지만 순종에겐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문에 너까지 망국의 왕이라 비난받을 테지. 미안하구나 내 아들.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고종. 그가 임종전 순종에게 남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복장으로 어딜 가시는 겁니까? 조선에선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한심한 나라를 말아먹은 주제에 분수를 알아야지. 네놈 때문에 조선이 사라졌는데 조선의 관습을 따르겠다.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게 하라. 순종은 일본의 반대로 인해 아버지 고종의 3년상조차 치를 수 없었다. 고종이 순종에게 남기고 간 쪽지에는 자강불식이라 적혀 있었는데 오늘은 뭐 잘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추우십니까, 아버지? 전하로나마 3년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소자를 용서하십시오. 순종은 고종의 묘에 전하를 설치했던 것이다. 소자, 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낸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숨이 막혀옵니다. 소자 조금만 더 강건하였다면 그리하여 소자 아버지께 조선을 되돌려드릴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도 편안히 눈 감으셨을 텐데 맨날 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의 문안-전하는 그렇게 3년간 매일같이 계속됐다. 일제강점기 시절 전하로나마 아버지의 3년상을 챙긴 순종의 효심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나라를 빼앗기고 순종 황제는 문상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전하 문상으로나마 아들의 효심을 다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고 특히나 독립운동에 불을 지핀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